자, 어저께 저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내 기자 생활하는데 경찰이 뉴스룸까지 들어오는 거 처음 봤대. 전두환? 네. 그 사람, 그 양반이 이제 90년대 초반 정도에 입사를 했다고 하니까 전두환 때는 아니고 그 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근데 MBC 사옥에 들어가서 기자 자리에 압수수색을 했어요, 경찰이. 근데 이것도 쇼야. 임모 기자가 임현주 기자거든요. 다 알지, 누구나 다 알지. 그 임원주 기자 자리, 뭐, 뉴스룸 뭐 이렇게 다 들어가서 뒤졌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사건,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거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 혐의를 가지고 만약에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 임 기자한테서 어떤 거를 뺏어야 될까요? 증거로서. 그러니까 저는 그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웃겨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 일어난 일도 아니고 1년 전 일인데 1년 전에 있었던 그 한번 보도를 하고 리포트가 나간 그 보도 자료를 아직까지 기자들이 보관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향후 뭐 10년, 20년 계속 이게 지속될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이슈라면 모르겠는데 근데 인사청문회 자료 한 포인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한동훈 인사청문회 자료를 임현주 기자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다. 그게 그 당시 열린공감TV 뭐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열린공감TV나 더 탐사에 대한 아주 지긋지긋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걸 빌미로 이제 MBC를 털어버린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어제 뭐 대치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되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지금 MBC 뉴스 썸네일도 나오는 것이. 한동훈이라서 방송사까지 들어가서 뉴스룸까지 들어간다. 참 희한한 놈들이고요. 뉴스룸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뉴스룸 이렇게 하니까 와닿지 않는데 사실 보도본부라고 하면은 확 와닿죠. 그런 데를 어떻게 경찰이나 검찰이 저렇게 치고 들어갑니까? 이전에 채널A 때 어땠습니까? 채널A 때도 기자들 전부 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검찰 못 들어가게 했었잖아요. 자, 근데 지금 그 기자가 임현주 기자 최초로 보도했던 거죠. 아, 네, 오랜만에 또 성대모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죠. 국회에서 이 샤키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보도했다는 기자인데 보복 수사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하는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정말 웃기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게 그 기자가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발굴해가지고 그걸 보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 청문위원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그 질문 목록을 취합해가지고 국회 사무처에서 법무부로 질문 목록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서 그러니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그 청문 준비단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책자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파일로도 보내주고. 그러니까 청문 자료예요. 청문회 자료란 말이에요. 그 청문회 자료를 다른 기자하고 공유했다고 지금 범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범죄가 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청문회 때는 어떤 취재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취재했다가 그거는 국회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인데 국회의원실이 만약에 기자들한테 그 기자 자료를 공유했어. 그럼 그 자체도 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발견했거든. 뭐냐면 이거를 고발한 사람이 김민석이라고. 그 김민석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강서구 기초의원이야. 구의원. 근데 보니까 약간 고발 사주 냄새가 나. 여기서 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김민석이 누구냐면 군대 안 갔다 와서 기초의원이 돼가지고 군 복무를 같이 하고 있던 그 친구야. 그래 말이 안 된다고 한때 막 난리가 났었죠. 이슈가 됐었죠. 지역구 옆 동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 중인 구의원. 이게 가능합니까? 얘가 김민석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도전한 사람이 없는데 최초로 도전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김민석이가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했어요.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에 소집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그러면 정당만 안 되고 시의원은 구의원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죠.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규정이 좀 미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법적으로 약간 주고받는 측면이 있는데 그 김민석이가 고발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사청문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입니까? 그러면은 국회의원들도 싹 다 수사해야겠네요. 자료를 다 그 열람했으니까. 그럼 청문회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법무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주체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정보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으로 그 관리를 하는 거지.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인사정보라는 말만 하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들리지만 인사청문회를 위한 공개된 자료잖아요. 그 공개된 자료를 기자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너 개인정보법 위반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돼. 그러면 앞으로 다른 기자들은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청문 자료를 수집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김민석한테 해당 문건을 김민석한테 건넨 서모 씨라고 있어. 그 서모 씨가 받은 자료가 이면주 기자가 전달해 준 자료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결국 그거 아니에요? 공인에 대한 검증 자료잖아요. 그것도 공무원 후보자의 자료잖아요. 요거는 공유할 수 있는 공유지 쉽게 표현하면. 예.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면은 한동훈에 대한 범죄 내역이라던가 범죄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신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MBC 압수수색에 하는 말이야. 개인정보 유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했지만 검찰이 2020년에 조국 장관 딸 조민 씨 생기부 주광덕 통신기록 영장 불청구했었는데 저 자료가 당시 한동훈의 반부패 강력부에서 나왔을 걸로 의심받았던 자료예요. 네, 같은 부서라고 지금. 저때 이제 검찰이 영장 청구를 거절하면서 했던 논리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기부를 학생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이득을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기부를 유출했는지 찾아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라는 건데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논리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하는 것도 그러면 이면주 기자한테 어떤 의원이 자료를 유출했냐 지금 이거 파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주광덕이 생기부를 흔들었어요. 그럼 주광덕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었잖아요.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거죠. 조국 장관의 페이스북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도 깨알 같은 오타가 있는데 감안해 주시고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이면주 기자와 MBC 뉴스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기자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를 타사 기사와 공유하면 범죄라는 것이다. 아무튼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되었다. 참으로 씁쓸하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어디서 입수했는지 불법 유출된 제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하였다. 거기에 적혀있는 인턴 활동의 내용과 시간 등에 대한 초정밀 수사와 이에 기초한 기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검찰은 불법 유출된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을 기각하였다. 현행법상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고 있으니 경찰은 더 이상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었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 수사는 중단되었다. 검찰은 왜 영장을 기각했을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교로부터는 유출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개 내로남불이지. 자기 검증 자료는 개인정보라고 MBC 뉴스룸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남을 수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실상 불법을 저지르는데 다 덮여. 이게 검찰개혁 대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일단 보는데 어떤 윤석열 패거리의 이 정말 지긋지긋한 불공정 내로남불 어쩔? 근데 사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 기자에 대한 그 개인 하나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이 가지고 이렇게까지 MBC 쫓아가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그 MBC 임 기자의 책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검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어이 들어가서 3분 정도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게 임 기자의 집과 차량과 뭐 신체 압수수색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적이 느끼는 부담감은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한동훈에 관해서이냐? 저는 그 날리면에 관해서도 정부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면주 기자가 이거를 처음부터 본인이 단독으로 날리면을 보도한 게 아니라 그 내근 직에 있으면서 데스크에서 받은 걸 가지고 이미 디지털 팀에 나간 거를 보낸 건데 이면주라는 기자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면주 기자가 지금 타겟이 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리면이라는 걸 처음으로 인지한 것도 사실 기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기자들한테 찾아가서 그 당시 영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도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하면서부터 인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처음 찾아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근데 이게 더불어서 윤석열이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시킨 거.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면직권이 있는지, 그러니까 임명권은 있지만 임기제이기 때문에 면직권이 있는지. 참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이런 방식으로 왜 있잖아 징계받은 건이 있어가지고 바로 내려오게 했다면 갑자기 이게 만시지탄이 느껴지는 거예요. 법이 미비해서 그런 거죠. 임기제는 면직권이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임명권이 있더라도. 네. 그래서 합쳐서 임면권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찍어냈어. 임기 2달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TV조선 정편 제어가 점수 조작했다. 기소하면서 혐의에 넣지도 못했어. 그걸 다른 말로 변형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했던데 언론들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기소할 때 점수 조작은 혐의에 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점수 수정을 보고받았는데 TV조선에 대한 점수 수정을 보고받았는데 묵인했다. 이런 방식으로 틀더라고. 네. 요거를 점수 조작이라고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로 선동했던 거를 직원이 TV조선의 점수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 그거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임기 2달 남았는데 그 2달 남은 거를 자른다고 해서 그게 무슨 득이 되냐. 왜 저렇게 서두르냐.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이제 여의도랑 용산에서 도는 소문인데 김건희가 10월 달에 좋은 날짜를 하나 받아놨대요. 그래서 그 10월에 좋은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날까지 그러니까 MBC하고 KBS 사장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그날 전에 그렇게 날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날짜 안에 하려면은 지금 한상혁 위원장을 당장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르는 거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건 억지로 기소하고 억지로 기소해. 너 기소됐으니까 면직. 초법적인 겁니다. 이거 다. 거기다가 지금 이 건이랑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이랑 또 연관이 있어요. 한상혁 그대로 있고 최민희 그대로 있으면 자신들이 뭔가 불리한 뭔가를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은 지금 아예 감감무소식이지.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법제처에다가 이거 뭐 해석을 해달라. 최민희가 방통위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저거는 결국 한상혁 자르고 나서 최민희는 한참 후에 아직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60일이 넘었는데 법제처에서 지금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괜히 새날에서만 지금 방송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날밖에. 네. 자, 결국 한상혁 위원장 쪽에서는 면직 처분 불복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 냅니다. 진짜 복잡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죠. 진짜 그럼 끝까지 싸워야 이거 됩니다. 당연히 이거 받아들여집니다. 한상혁 바로 복귀하고요. 임기 채우면 됩니다. 문제는 임기제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위헌이고 탄핵사유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김현 방통위원이 쓴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소만으로 성실 의무, 친절, 공정,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 제27조 4항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 그렇잖아요. 기소만 됐어요. 무슨 유죄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네. 결국 이거 만약에 기소가 돼서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들이 기소를 해 억지로. 그리고 기소됐으니까 면직. 야, 윤석열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좀 빨리 진행해 보면 그래서 차기 방통위원장의
이동관을 임명할 거라는 소식이 아주 파다하잖아요. 이동관은 언론 장악의 상징 같은 놈이에요. 근데 저 학폭아들 논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이동관 아들의 학폭이 정순신은 잽도 안 되는 사실 그 더 글로리는 사실 이렇게 옆에 되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동관 그 아들 취재를 한 기자들이 지금 다 정리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나오기만 하라고. 근데 그 당시 2015년에 이제 2011년에 사건이 발생했고 2015년에 이거 뭐 고발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덮었다 이런 건데 다시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명박과 이동관은 거의 한 몸에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봐야죠. 볼게요. 이명박과 이동관의 언론 장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동관이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김금수 이사장, 신태섭 이사 등 KBS 이사진 교체, 정현주 KBS 사장 해임,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 김행규 KBS 사장으로 임명,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 구본홍 YTN 사장을 임명, MBC PD수첩 제작진의 검찰 수사 기소, MBC 최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인사 교체, 엄경 MBC 사장 자진 사퇴와 김재철 MBC 사장 임명, 언론 장악에 저항한 언론인들은 해직과 징계 그리고 부당 전보를 시켰습니다. KBS는 뉴스9 4대강 사업 연속 보도로 마지막 편을 불방시켰고 MBC PD수첩 4대강 편 불방, KBS 출연자 블랙리스트 파문, KBS 김혜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특종을 무산시켰고요. KBS의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의혹 보도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KBS 시사투나잇 미디어 포커스를 폐지시키고 YTN의 돌발 영상을 중단시켰습니다. 2008년 4월 국민일보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취재해 보도를 예정이었지만 기사는 출고되지 않아 국민일보 노조는 이 특보가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건을 넘어가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빙산의 일각이에요. 얘네들 정특 중에 하나예요. 언론 장악하면 자기들 정권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이에도 국민들의 수준 높아졌거든요.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쟤네들이 언론 장악해서 하는 모든 말들을 믿지 않게 되는 효과를 줘요. 어떻게 이렇게 돌대가리들이 있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착착 하나 맞춰지는 게 장제원이 과방위원장이 됐어요. 작년에 정청래 과방위원장하고 장제원 행안위원장을 1년씩 하고 그래서 6월 달 즈음에 서로 또 맞바꾸자 이랬었는데 장제원은 임명이 됐다?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은 이따가 딱 그 이야기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정청래 위원장은 임명이 안 됐어요. 문제는 장제원이 방송 장악의 한 축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게 들어간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윤핵관의 하나로서 지금 과방위원장에 집어넣고 한상혁 날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넣고 방송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방통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 KBS, MBC, 네이버, 다음 여기까지 어떤 법적인 측면 근데 사실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장제원 들어가도 뭐 못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국회 한쪽 맞추고 저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이렇게 계획대로 되겠지만 저는 그게 윤석열이 몰락하는 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